생머리를 길게 기른 여자 판사가 들어오자 모두의 시선이 집중된다. 30대 중반쯤 된 미모의 도판사를 보고 방대한의 표정이 경악으로 얼어붙는다. 무심히 쳐다보던 태림의 눈은 삽시간에 눈알이 튀어나올 것처럼 커진다. 좌중을 둘러보던 도판사가 태림을 똑바로 쳐다본다. 태림은 도판사와 시선을 마주한 채 물고기처럼 입을 벙긋거린다. 피고 측 변론 있습니까? 제인이 무심코 태림 쪽을 돌아본다. 태림은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양손으로 두 귀를 잡고 혀를 날름거리더니 주먹으로 가슴을 쿵쿵 친다. 태림은 어이없어하는 제인과 주위 시선에도 아랑곳 없이 자기 엉덩이를 두드린다. 엉덩이 뿡뿡. 태림은 야구 배트로 공을 치는 신용까지 한다. 거기 방청객분, 태림이 얼른 앉아 고개를 푹 숙인다. 이보세요. 거기 방금 일어나서 이상한 제스처한 방청객분. 저요? 그래요. 일어나세요. 태림이 일어선다. 일어나서 벽 보고 서 계세요. 아,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가 무슨 코올리게 초등학생들 교실도 아니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판사님께서 법 공부만 하셔서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이 면벽수도라 함은 해인사 암자나 계룡산 동굴 또는 미국 세도나 계곡 1200m 중턱에서나 하는 겁니다. 경위들 뭐합니까? 법정 경위들이 태림을 양쪽에서 잡아끌어 벽을 보도록 세운다. BNG 로펌의 방대한 일행은 대놓고 태림을 비웃는다. 피고 측 더 이상 변론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태림이 손을 번쩍 든다. 뭡니까 또? 저 헌법이 보장하는 방청의 자유 차원에서 전 이만 퇴장할까 합니다. 그래도 되겠죠? 지금 법원과 판사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까? 아니요, 방해될까 봐 그냥 나간다고요. 그리고 제 종교적 취향상 면벽수도가 체질에 안 맞기도 하고요. 지금 방청객께서는 심각한 질서문란 행위로 감치 1시간에 처합니다. 데려가세요. 아니, 누가 무슨 문란을 했다고 그런 생떼를 쓰십니까? 감치 3시간. 안 해! 못해! 감치 6시간. 태림이 경위들에게 양팔을 잡혀 끌려나간다. 좋아서 입이 찢어지는 방대한 윤상과 달리 민주경은 심각한 표정으로 도판사를 쳐다보고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기회에 뵙죠. 똥기립! 도판사가 퇴장을 하려다 주경 쪽을 휙 노려본다. 주경은 얼른 고개를 돌리며 서류로 얼굴을 가리고 서둘러 법정을 빠져나간다. 법원 복도. 판사님! 제인이 꾸벅 인사한다. 대신 사과드리겠습니다. 고태림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서재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괴테가 방청을 한 거군요. 같이 일한 지는 오래됐어요? 아니요, 이제 한 달 정도 됐습니다. 많이 힘들겠네요. 세상에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존재한다는 게 신기할 정도랄까? 암튼 우호적이거나 그런 사이는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괴테가 싫은데 왜 같이 일해요? 그게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요. 그래서 용건은요? 저 감치 좀 풀어주시면 안 될까요? 한 번 내린 법원 명령을 취소해달라. 한마디로 봐달라. 뭐 그런 뜻이죠? 네, 굳이 얘기하자면 그렇죠. 정식으로 사과하겠다면 그러겠다고 전하세요. 도판사가 얼음장 같은 표정으로 획 돌아서 가버린다. 판사 도문경이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데 태림이 문을 벌컥 열고 들어온다. 판사 되더니 눈에 뵈는 게 없지? 사과를 하려면 네가 해야지. 누구더러... 사람 앞에 두고 서류 보기 신고? 갑질은 아주 제대로 배웠네? 기껏 판사라는 인간들이 지들이 신인 줄 알고... 그만하세요 좀! 묻죠! 어디다 더러운 소리를... 예정 생각해서 이번에 이 정도로 그친 걸 다행인 줄 알아. 예정? 앙심이겠지. 내가 너 찼다고 일어나 본데 그거 히스테리야. 찼다뇨? 헉! 설마 두 분이... 연수원 내내 나 때문에 2등만 하니까 억울했겠지. 넘지 못할 적이라면 차라리 곁에 두는 게 낫다는 2등짜리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리석은 결론에 도달. 나한테 마구 들이댔지. 마구! 제인이 태림의 팔을 꼬집으며 말린다. 그날 일 때문에 오늘도 복수한 거 아니야? 야,
고태림. 사적인 감정으로 공권력을 휘두르는 것 그따위밖에 못하니까 대한민국 법조계의 신뢰가 바닥을 뚫고 지하 5,890m 아래로 떨어지다 못해 아직도 계속 고성능 굴착기로 파고 내려가는 중이라는 사실. 감치 3시간. 판사님 제발 고정하세요. 원래 막말하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하고 이해해 주세요. 누가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도 안 무섭거든? 961일. 왜 아예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언도하지 그래? 판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가끔 이렇게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인이 한 손으로 테림의 입을 막고 강제로 끌어낸다. 이거 뭔 날? 제 재판 담당 판사시라고요. 문고리를 잡은 테림의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안에서는 도판사가 흔들리는 문을 노려보고 있다. 제인은 붙잡고 있던 테림의 소매자락을 놓고 90도로 허리를 굽힌다.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테림이 문고리를 확 놓고 돌아서 가자 제인이 크게 안도하며 따라간다. 도판사가 사무실 창가에서 티격태격하며 걸어가는 테림과 제인을 내려다보고 있다. 도판사가 도끼 어린 분노의 눈빛으로 과거의 일을 떠올린다. 과거 어느 레스토랑에서 사법 연수생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도판사는 음식에 손도 대지 않고 어딘가에 전화를 건다. 왜? 태림이 전화 안 받아? 무슨 일 있나 보지 뭐. 그래, 약혼 전화 두고 야반도주라도 했겠냐? 솔로들 염장 지르지 마라. 그게 아니라 약속하고 안 올 사람이 아닌데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그러지. 먹어 일단. 도판사가 물을 마시며 입구 쪽을 쳐다본다. 도판사와 연수생들이 레스토랑을 나서고 있다. 도판사는 초조하게 손목시계를 보다가 다른 연수생들의 시선이 한 곳에 쏠린 것을 알아채고 그 시선을 따라 돌아본다. 테림이 등을 돌리고선 어떤 여자와 진한 키스를 나누고 있다. 테림은 뒷모습을 보이며 떠나는 여자를 향해 쌍엄지를 치켜 세우고 두 팔을 번쩍 들어 보이기까지 한다. 도판사가 테림에게 다가가 인정사정 없이 따귀를 날린다. 테림을 노려보는 도판사의 두 눈에 분노의 불길이 솟는다. 이튿날 고태림 사무소에서 건장한 남자 4명과 도판사가 나온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 출근하던 제인이 이들을 발견한다. 판사님. 서 변호사. 도판사가 위협적인 태도로 다가와 선글라스를 벗는다. 설마 복수하신 거예요? 제인이 도판사의 눈치를 보며 인사를 꾸벅하더니 후다닥 사무소로 뛰어들어간다. 커피숍. 약혼, 배신, 이별이요? 그래서 태림 씨만 보면 치가 떨렸던 거예요. 당연하죠. 아니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을 두고 다른 여자랑 진짜 생각만 해. 그런데 왜 사과를? 제가 알던 스토리가 잘못됐다는 걸 최근에 알았어요. 제가 태림 씨 많이 좋아했었어요. 네? 판사님께서요? 판사님 같은 분이 어떻게? 아니 왜요? 그 사람 지금 같지 않았어요. 연수원 화단에 핀 꽃을 보고 눈물 흘리는 모습에 내가 반했는걸요. 설마요. 눈물을 흘렸다고요? 사실 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양다리였어요. 네? 태림 씨하고 약혼한 후에 갑자기 대학 시절 첫사랑을 만난 거예요. 흔들렸어요. 그래서 몰래 만나면서 속으론 계속 갈등했죠. 그 사실을 어떻게 한 태림 씨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배려를 한 거예요. 판사 지망인 제 평판 지켜주려고요. 결국 그 사람이랑도 잘 안 됐어요.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시작하는 관계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솔직히 후회돼요. 그때 태림 씨가 멋있는 척 안 하고 솔직하게 얘기해줬으면 어땠을까 하고요. 아니 선생님이 정말 그랬다고요? 내가 서변한테 이런 얘기 하는 이유는 태림 씨 성격에 시시콜콜 변명 안 할 테고, 그리고 매일 같은 사무실에서 얼굴 볼 텐데 서변이 잘못된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게 마음에 걸려서 그래요.
지금 이미지하고 너무 달라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네요. 그 사람 겉으론 돈돈하는 것 같지만 난 믿어요. 그 안에 삐딱하지만 자신만의 정의가 있다는 걸요. 그리고 그 괴테라는 별명 사실 트로피나 마찬가지예요. 트로피요? 어떤 학연이나 연출 없이 자신만의 힘으로 이겨내고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질투의 표창장 같은 거예요. 사랑까진 아니라도 홍민철 씨에게 마음의 여지를 주셨고 홍민철 씨가 오해할 만한 행동들을 하신 건 아닙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아주 잠깐이지만 조금이라도 홍민철 씨에게 호감을 가진 적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홍민철이 괴로운 표정으로 두 눈을 감는다. 제인이 그 모습을 안타깝게 보며 도판사가 했던 말을 떠올린다.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시작하는 관계가 잘 될 리 없잖아요. 잠깐의 감정적인 실수로 전도 유망한 약혼자와의 결혼식을 망친다면 큰일이겠죠.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시작되는 관계가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도판사가 동요하는 눈빛으로 시선을 내린다. 제인은 변호사석으로 돌아가 수첩을 집어든다. 제인이 마침내 결심이 선 표정으로 수첩 사이에 꽂아둔 폴라로이드 사진을 꺼낸다. 최현지 씨, 홍민철이 제인의 팔을 잡는다. 그만요. 아 민철 씨, 충분히 됐습니다. 저 이걸로 만족해요. 그치만 홍민철이 돌연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에 앉아있는 최현지에게 90도로 허리를 굽혀 인사한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멋대로 오해해서 두 분의 결혼식에 큰 실례를 범했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홍민철이 다시 한번 허리를 굽혀 깊이 머리를 조아린다. 최현지는 차마 못 보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려버린다. 태림은 방대 안에 비웃음을 띤 시선을 받으며 뭔가 깊은 생각에 잠겨있고 도판사도 깊어진 눈빛으로 태림을 바라보고 있다. 제인은 폴라로이드 사진에 손에 든 채 여전히 허리를 굽히고 있는 홍민철을 안쓰럽게 바라본다. 진짜로 하지 마. 하면 가만 안 둬. 너무 가까워. 실감나게 하라며. 이리 와봐. 안 돼, 하지 마. 무서워. 무서워요.